자, 부등식 내용 자체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등식의 활용 파트입니다. 내용 파트는 계속 찍어서 올려고 있고, 이 마지막 이제 활용 파트는 부등식의 활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1차 부등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열심히 했었다면 1차 부등식의 활용 역시도 기본적으로 풀기가 항상 쉬워. 그래서 이 파트의 문제 자체가 항상 활용 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 파트를 접근을 할 때는 뭐 글 길다, 글 길어서 어떻게 푸냐, 뭐 저거 어떻게 푸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료를 정리해서 어떻게 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내 수업을 통해서도 항상 들고 가야 되는 게 저 문제는 저렇게 풉니다가 아니라 저 긴 글을 어떻게 자료를 정리를 하고 정리한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지를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워갈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의 활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긴 글에서 주어진 물어보는 거, 항상 첫 번째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우리가 구하려는 미지수를 x로 적당하게 두고 그 둔 상태에서 문제의 뜻에 맞게끔 적당하게 식을 구성을 하지. 식을 구성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이 식은 부등식이겠지. 부등식이니까 이 부등식을 구하고 구성을 하고 결국 부등식을 풀어야지.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이거를 바탕으로 부등식에 대해서 구한 애를 혹시나 대입을 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반성을 해야 돼. 맞는지 아닌지. 활용은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 자, 그러면 이 큰 흐름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너네가 활용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 있어? 거속식.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개에 대해서 크게 시 이렇게 적고 동그라미로 그린 다음에 거리 여기에 점점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가 되니까 이 애들 무당벌레표라고 얘기 많이 하지.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이 되고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이 되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되는 요 상황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거속시 하면은 요거 그려놓고 그러면 이거를 그려놓으면 이걸로부터 식 적기가 편하니까 이거를 그려놓고 그리고 이어서 표를 거속시를 적어서 각각에 대해서 상황을 적절하게 구성해서 적어보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농도 문제. 농도는 기본적으로 농도, 소금물, 그리고 소금이라는 세트가 나오지. 그러면 이 농도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백분율을 생각하면 돼. 백분율이라는 건 전체분의 일부지. 전체라고 하는 게 결국 소금물이라고 하는 전체분의 일부 소금. 들어있는 일부가 소금이지. 그리고 곱하기 100분율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가 나와. 그러다 보면은 주로 우리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사용해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금 자체를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럼 소금이라는 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지. 그래서 주로 주어진 상황에서 물어보는 농도 소금물을 구성한 다음에 1을 바탕으로 소금 구하고 1을 바탕으로 소금 구해서 1번하고 2번에 구한 소금과 1번하고 2번의 소금을 비교하거나 1번하고 2번하고 새롭게 구한 3번의 소금을 직접 비교해서 둘 사이의 계속관계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요것도 있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필수 예제를 풀어볼게. 자, 첫 번째야. 필수 예제 1번. 어떤 홀수를 5배 하면 물어보는 게 어떤 홀수를 5배 하면 글을 읽을 때 항상 활용 파트에서는 첫 번째 글을 쭉 읽어. 글을 쭉 먼저 읽어.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홀수를 5배 하여 15배, 15를 빼면 그 홀수의 2배보다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홀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어떤 홀수? 물어보는 게 어떤 홀수잖아. 내가 그 홀수를 x라고 두는 거야. 처음에 문자 두는 거지. 얘 x를 우리는 홀수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우리가 뭐를 x로 두는지 알지?
그런 다음에 어떤 홀수에 5배 하여 원래 있던 x에다가 5배 하여 거기에 15를 뺀대. 15를 빼면 그 홀수의 2배 원래 있던 홀수 그 홀수의 2배보다 작대. 내가 2배보다 작대 요 말이잖아. 그래서 글을 읽고 글의 그대로 글이 말하는 상황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해서 적어놓고 말 그대로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나머지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쭉쭉 푼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푼 다음에 x는 홀수라고 했잖아. 자, 홀수 지금 이거를 쭉쭉 한번 풀어보면 여기는 뭐 5x-15가 2x보다 작다. 그래서 이항하면은 3x가 15보다 작다. x가 5보다 작지. 5보다 작은 홀수는 잠깐만 5보다 x가 5보다 작으니까 5보다 작은 홀수를 구하는 거는 실제로 뭐 1하고 3 두 개만 되네. 그래서 만족시키는 홀수 모두 구하라고 하면은 1하고 3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글로 적을지 글로 적고 그 글을 바탕으로 글이 아니지 식을 적고 식을 바탕으로 다음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필수 예제 2번이야. 이거는 필수 예제 2번보다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되거든. 자, 유제 5번, 유제 2번이야. 지용이는 4번의 수학시험에서 79, 84, 80, 88점을 맞았대. 5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가 83점 이상이 되려면 5번째 수학시험에서 최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잖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어진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수학시험, 사회시험, 과학시험 다 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시험 치는 횟수로 나누잖아. 여기가 내가 수학시험을 치고 사회시험을 치고 과학시험을 치고 뭐 국어시험을 쳤어. 각각 80, 20, 30, 50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의 평균은 얘네를 모두 더해서 각각의 개수 즉 4로 나누는 게 평균이었어. 자, 근데 지용이는 4번의 수학시험 점수에서 79점, 84점, 80점, 88점을 받았다. 자, 4번을 거쳤는데 5번에 걸친 시험 점수의 평균이 83점 이상이 되려면 5번째 수학시험에서 최소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 5번째 시험이지. 5번째 시험의 점수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번 쳤고 마지막에 x번 쳤잖아.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은 모두 더해서 뭐 5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83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83점 이상이 된다. 그럼 이 부등식 풀면 되잖아. 그래서 쭉 계산까지는 안 할게. 그래서 이거 쭉 다 더해서 그걸 5로 나누니까 5를 양면에 곱해서 여기 더한 거 플러스 x가 83 곱하기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쭉 풀면 돼. 그래서 x를 직접 구하면 계산해보면 x가 84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자, 평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2, 3, 4 이렇게 볼게. 그리고 필수 예제 5, 6 여기까지 갈 거야. 자, 필수 예제 2번이야. 2번에서는 봐야 되는 게 여기까지 쭉. 자, 항상 이렇게 상황 자체가 여러 개가 나오면 글을 읽어보고 글의 주인공 항상 글의 주인공이 나오거든. 걔네들을 어떻게 자료를 정리할지를 배워야 돼. 여기서는 필수 예제 2번에서는 한 개에 800원이 사과와 한 개에 1000원이 복숭아를 합하여 20개 사려고 하는데 전체 금액이 1,800원을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자, 넘지 않는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숭아를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잖아. 자, 그러면 항상 여기 주인공이 2명 나오지. 뭐야? 복숭아 그리고 사과. 얘 이렇게 나오잖아. 복숭아하고 사과. 한 개에 800원이 사과를 위해 적고 그랬다. 사과하고 복숭아가 나와. 근데 사과는 한 개에 800원 한대. 한 개에 800원 하고 복숭아는 한 개에 1000원 한대.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총 20개까지 사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게 복숭아는 최대 몇 개까지? 그러면 복숭아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근데 둘이 합쳐서 총 20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사과는 몇 개인데?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인데? x 개에 샀으면 얘는 뭐? 20-x지. 그래서 사과는 한 개에 주어진 게 한 개에 800원, 한 개에 1000원이었으면 개수는 20-x야. 자, 그러면 저렇게 샀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사과에 들어간 돈은 총 얼마야? 복숭아에 들어간 돈. 복숭아에 들어간 돈은
1000원짜리를 x 곱했으니까 1000 곱하기 x. 자, 사과는 800원짜리를 20-x 곱했으니까 800 곱하기 20-x. 자, 근데 이거 곱할 때 항상 20-x 전체에다가 800원을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발음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저거 뭐 사과 금액, 밑에 거 복숭아 금액. 근데 두 개를 합쳐서 18,000원이 안 넘어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뭐 18,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식 세우면 되잖아. 800에 20-x 더하기 1000x가 뭐 18,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풀어준 다음에 적당하게 식상을 정리를 해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자, 그리고 이런 거 풀 때 앞으로 돈 계산이라든지 앞으로 뒤에 농도도 나올 거지만 0 자체가 많어. 이럴 때는 0이 가장 적은 거, 많은 거 하면 안 돼. 가장 적은 0을 떼서 생각하면 돼.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결국 100분의 1을 곱해버리면 0이 떼어지거든. 그래서 100분의 1을 곱해버리면 0이 있는 0이 두 개 날라가. 여기 있는 0도 두 개 날라가. 여기 있는 0도 두 개 날라가. 떼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간편해. 왜냐면 이게 전개를 해주면 160-8x 더하기 10x 이게 180보다 작다. 0이 적어지면 훨씬 계산이 간편하니까 이 식이 원래 있던 식보다 간편하지. 자, 이거 정리하면 2x고 이건 20 따라서 x가 10보다 작거나 같네.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 살 수 있는 게 x는 10개까지 살 수 있는데 복숭아는 최대 10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필수 예제 3번. 항상 주인공이 2명 나와. 2명 나오면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정리해줘. 여기도 보면은 지금까지 형은 5만원, 동생은 만원을 적응해왔대. 형하고 동생 2명 나오네. 자, 그러면 형하고 동생 2명 나오니까 2명의 주인공을 각각 적어봐. 형하고 동생. 이 2명이 나오지. 형은 5만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형은 5만원이고 동생은 만원 가지고 있네. 근데 매월 형은 5,000원씩 매월이지. 매월 형은 5,000원씩 그리고 동생은 2,000원씩 저금을 한대.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보다 3배보다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후인지를 구하래.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X개월 후. 자, X개월 후 물어보는 게 몇 개월 후인지니까 X개월 후의 금액을 비교해보는 거지. 자, 원래 있던 게 5만원이야. 그러면 X개월 후에도 기본적으로 5만원은 들고 있지. 5만원 들고 있고 매월 5,000원씩 넣어. 그러면 X개월 후에는 5,000X만큼 더 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있던 자본금 5만원에서 원래 있던 5만원에서 5,000X만큼 더 넣었으니까 합하는 거겠지. 그래서 X개월 후에는 형의 금액은 이만큼이고 같은 방법으로 동생도 해보면 만원에다가 거기에 매월 2,000원씩 들어오니까 X개월 후에서는 2,000X가 되겠지. 그래서 원래 있던 만원에다가 2,000X를 더한 게 X개월 후의 금액일 거고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물어보는 게 아까 물어보는 게 형의 저금액이, 그럼 여기 형 적어봐. 형의 저금액이 여기 동생 적고 동생의 저금액을 3배보다 처음으로 적어지는 건 처음부터 몇 개월 후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형 자리에 이거 넣고 동생 자리에 이거 넣으면 돼. 그래서 5만 플러스 5,000x가 3 곱하기 만 플러스 2,000x. 자,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 0이 많으면은 0이 가장 작은 것만큼 떼주면 돼. 0이 제일 적은 게 3개지. 그럼 양변에 1000분의 1을 곱해서 0을 3개를 떼줘. 여기 0을 1000분의 1을 곱하면 1000분의 1이 여기 분배되고 여기 분배되고 1000분의 1 곱하면 여기 분배되고 여기 분배되잖아. 그래서 0 3개를 떼주고 그럼 훨씬 계산이 간편하잖아. 50 플러스 5x가 30 플러스 6x.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x 계산하면은 20. x가 20보다 커. 자, 중요한 건 봐봐. x가 20보다 크면은 되는데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x가 20보다 큰 x인데 20보다 큰 수 중에서 물어보는 게 처음으로 적어지는 거니까 가장 작을 수 있는 이 x는 21개월. 개월이라는 거 몇 개월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0보다 큰 개월 수는 21개월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 부등호를 풀 때는
풀이를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답을 판단해 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20보다 크기 때문에 클 수 있는 x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21개월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저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항상 생각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이야. 앞에 지워야 자, 4번에는 거기서 보면은 옷가게 왔다 갔다 하지. 집 근처 옷가게 쇼핑몰에서 한 벌에 1,000원, 한 벌에 10,000원의 티셔츠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벌에 9,000원이라고 한다. 자, 여기도 주인공이 나오지. 집 근처에 있는 옷가게가 나오고 거기에 쇼핑몰 자체가 규모 자체가 커서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쿠폰 자체를 많이 주는데 하지만 어느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항상 배송료가 붙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 쇼핑몰에 사는 게 유리하고 어느 경우에 집 근처 옷가게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런 상황은 실제 너네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에 주로 종종 실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옷가게에서는 한 벌에 1,000원인 한 벌에 10,000원인 티셔츠가 원래는 한 벌에 1, 100, 1,000만원이었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벌에 9,000원, 1,000원 싸네. 1,000원 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배송료, 여기서는 반드시 뭐? 배송료라고 하는 게 2,500원이 들어간대. 그래서 티셔츠를 최소 몇 벌 이상 사는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럼 물어보는 게 옷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은 내가 옷가게에서 한 벌에 10,000원 하던 거를 옷의 개수를 X개 사면은 나오는 금액은 뭐 1, 10, 100, 1,000, 만 X잖아. 자, 원래 쇼핑몰에서는 X개를 사면 1, 10, 100, 1,000, 9,000X가 되지. 근데 중요했던 건 이 9,000X에 대해서 여기는 배송료가 25,000원이 붙어. 그래서 배송료가 25,000원이 붙어서 금액이 책정이 될 거야. 자, 근데 물어보는 게 어느 게 더 유리하대? 인터넷 쇼핑몰을 사는 게 언제 더 유리한지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만 X가 9,000X 플러스 2,500원 이라는 요 9,000X 플러스 2,500원이라는 얘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얘 쇼핑몰에서 사는 것이 옷가게에 사는 것보다 언제 더 유리한지를 물어본다는 건 얘 가격이 더 작다는 거잖아. 얘 가격이 더 작다는 건 자가 이쪽이 오른쪽이 더 작다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유리하다는 거는 두 가격이 같아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 저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자 이제 왼쪽 식을 오른쪽 문자가 있는 항을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9,000을 빼보면 1,000x가 뭐? 2,500원이 되지. 그 다음에 0 두 개 떼고 0 두 개 떼고 그러면 10x가 뭐? 25 따라서 x가 뭐? 2.5보다 크면 돼. 2.5보다 큰 x는 우리가 옷을 사는 개수는 항상 자연수가 되어야 되지. 얘는 자연수야. 그러면 2.5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최소 물어보는 게 어느 게 최소 몇 벌 이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2.5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적은 거는 뭐 x는 3. 따라서 우리는 세 벌 살 때 세 벌 사는 것부터 유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쇼핑몰에서 사는 게 세 벌부터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뭐 문제를 이렇게 푼다 저렇게 푼다라는 거랑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읽고 글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2명을 적고 그 적은 2명을 표를 활용을 해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비교를 해서 적당하게 구등호를 세워서 풀면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수업을 듣고 너네가 들고 가야 될 건 저 자료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리고 대망의 너네가 제일 어려워한다는 거속시야. 필수예제 5번이랑 필수예제 5번 거속시랑 농도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 거속시에 대해서 거, 소, 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는 나누기 곱하기. 그래서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도 공식. 농도는 뭐? 소금물 전체분의 1부야. 전체분의 소금물의 전체분의 소금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가 되고 그 안에 얘기했지만 소금만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금은 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그래서
얘네 세트를 옆에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편해. 자, 필수예제 5번이야. 민수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4km로 걸어서 1시간 30분 이내 할머니 댁에 도착했대. 아, 길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자전거에서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최소 몇 킬로 이상 떨어진 지점인지 구해라 라고 하잖아. 이러면 항상 이 표를 거기 이 표로 주어진 게 왜 있겠어? 그래서 표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크게 시라는 요 상황을 적어놓고 우리가 큰 케이스 자체가 뭐였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어갔었지. 그럼 이 상황이 뭐냐면 항상 상황을 이해할 때 좀 그려봐봐. 내가 여기서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여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갔고 여기서부터 고장이 나서 자전거를 안 타고 걸어서 갔다. 그럼 케이스 자체는 두 개밖에 없잖아. 크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랑 걸어서 갔지. 자, 그리고 이 거속시에서는 항상 토탈이라는 조건을 줘. 토탈 전체 주어진 조건이 어느 경우에 뭐뭐 시간 이내 전체 뭐뭐 시간 또는 전체 뭐뭐 이동 거리나 시간에 대해서 전체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어서 쭉 풀어보면 돼. 자, 그러면 거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거기서 보면은 거리라고 하는 게 내가 물어보는 게 다음 표를 완성한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최소 몇 킬로 이상 떨어지는 지점이지. 즉 떨어진 거리,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x라고 하는 거야. 떨어진 거리를 x라고 하는데 총 8km 떨어졌대. 총 8km 떨어지면 나머지 걸어간 거리는 8-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x였으면 걸어서 나머지 간 거리는 8-x. 자,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는 속력이 시속 8km로 가다가 시속 8km로 갔대. 그럼 per hour지. 자, 걸어서 가는 건 시속 4km per hour로 갔대. 자, 봐봐. 얘 조건 주어지고 얘 조건 주어지고 그럼 시간 구하겠네. 왜 시간을 구하는지를 봐봐. 걸어서 총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해야 된대. 항상 토탈이라는 조건을 줘. 총 1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1번의 시간이랑 2번의 시간을 합쳐서 1번의 시간이랑 2번의 시간을 합쳐서 이게 1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의 시간이랑 2번의 시간.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야. 거리 나누기 속력, 즉 거리 x라고 하는 것을 속력 8로 나누면은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야. 자, 거리 8-x를 속력 4로 나누면 걸어서 간 시간이야. 자, 중요한 건 시속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위가 시간 단위야. 얘가 시간 단위. 그러면 항상 단위를 거속시에서는 단위를 맞춰줘야 돼. 단위를 맞춰줄 때는 항상 시간으로 맞춰주고 지금 주어진 게 시간이니까 나머지 조건에서도 역시 시간으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1번은 우리가 8분의 x라고 하는 이 시간이랑 두 번째 건 4분의 8-x라는 요 두 번째 시간이랑 1번 시간이랑 2번 시간이랑 둘이 합쳐서 1시간 30분이야. 자, 1시간 30분이라고 해서 너네가 1.32에 30이네 라고 적으면 안 돼. 1시간 30분이라는 거 1시간은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지만 30분은 시간 단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30분을 시간 단위 자체로 꽂혀줘야 돼. 그러면 내가 1시간 30분인데 이 30분이라는 걸 시간 단위로 꽂혀주면 1시간에다가 총 60분의 30. 그래서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60분의 30시간.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1.5. 그래서 1과 2분의 1 따라서 2분의 3시간이야. 그래서 1시간 30분이라는 게 2분의 3시간이고 그래서 여기 계산한 게 이게 2분의 3 또는 1.5 2분의 3으로 할까? 2분의 3시간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최소값이구나. 그러니까 분수식이야. 분수식을 좌우변에 8, 4, 2를 보고 쟤네를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돼. 8, 4, 2가 없애줄 수 있는 게 왼쪽식이랑 오른쪽식이랑 양변에 8을 곱하면 되지. 왼쪽식에 8을 곱하고 오른쪽식에 8을 곱하면은 8을 각각 분배를 해줘. 여기 분배해주면은 내가 원래 있던 식은 x 그리고 8하고 2하면 2 2에 8-x 그리고 8을 계산하면 4, 4, 3, 12 그리고 양수 8을 곱했어. 양수 8을 곱하면 부등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 마이너스 자체는 바뀌지 않지. 자, 그 다음에 괄호 있는 식을 전개를 해주면 x 더하기에 16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거 뭐 12보다 작거나 같고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얘 정리해주면 뭐 마이너스 4. 자,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어떻게 부등호 마이너스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 자,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4kg 이상.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작을 수 있는 거는 4kg라는 거지. 자, 문제 하나 풀 때도 이렇게 쭉 풀긴 했지만 너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 속력 시간이라는 이 표를 완성을 해야 돼. 이 표를 그러니까 너네가 거속식 문제를 풀 때 너네 책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 이 표랑 거기다가 여기 있는 그림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유제 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유제, 필수 예제 5, 유제 6, 필수 예제 6, 유제 7 이렇게 네 문제 풀고 요거는 끝낼게. 자, 유제 6번이야. 자,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도 역시 1학년 때 하긴 했어서 그래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뭐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뭐 아니 학생도 읽지. 그래서 거기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표를 항상 그려야 돼.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시속 4km로 상점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렸다면 여기서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잖아. 자, 그럼 상황을 한번 봐봐. 여기 있어. 그리고 저기에 뭐 상점이 있어. 여기서 상점까지 갔다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갔다가 여기서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얘네들의 항상 거속시에서 내가 뭐 토탈 항상 전체 물어보는 게 있어. 뭐 전체 얘네는 뭐 2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니까 얘에서 얘 모두 합쳐서 얘네가 토탈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2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편해. 자, 거기서 보면 뭐 쓸게?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주인공은 가는데, 사는데, 오는데, 가는데, 사는데, 그리고 오는데. 이렇게 세 세트가 있잖아. 자, 가는데 물어보는 게 쭉 가는데 최대 여기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상점까지 몇 킬로미터 즉 떨어진 거리를 물어보지. 여기서 상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x라고 부르는 거야. 거리를 x. 그런데 가는데 걸리는 거리랑 오는데 걸리는 거리는 같지. 사는데 걸리는 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사는 건 어차피 그 자리에서 사잖아. 자, 속력은 가는데 4km, 오는데 4km야. 4km per hour지.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사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 세 개를 합쳐서 뭐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합쳐서 얘네가 뭐 2시간 이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풀면 돼. 그럼 시간이라는 게 거리 나누기 속력이잖아. 거리 x라고 하는 거를 거리 x를 속력 4로 나누고 거리 x를 속력 4로 나누고 그리고 이번에 사는 시간은 중요했던 게 15분이었지만 15라고 적으면 안 돼. 15시간이 아니잖아. 쟤를 기준으로 맞춰주려면 뭐 우리는 60분의 총 60분의 15 따라서 뭐 4분의 1. 그래서 4분의 x랑 4분의 1이랑 4분의 x랑 가는데 걸리는 시간, 사는데 시간, 오는데 시간 합쳐서 뭐 토탈 시간이 뭐 총 2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4를 곱해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 계산까지는 이제 저 계산은 한번 너네가 해봐. x가 계산을 해보면 x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 2분의 7km 즉 3.5km 정도 떨어진 고대까지만 갈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거속식 가장 기본적인 두 세트에 대해서 풀어봤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농도야. 이 농도 파트는 너네가 어려워서 항상 버리는 애들도 있고 이 농도 파트 나오면 그냥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이 농도 파트가 나오면 똑같아. 거리 속력 시간도 똑같지만 농도 파트가 나와도 이 표 기본적으로 농도 소금이랑 이 세 세트에 대해서 이 표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자, 글을 읽고 쭉 빈칸 자체를 채우면 돼. 처음에 물어보는 게 12%야. 12%에
12%의 소금물 200g에다가 물을 더 넣어. 물은 모르니까 아마 물어보는 게 물이겠네. 저기 맨 끝에 보면 물을 최소 몇 그램 이상 더 넣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잖아. 내가 넣는 물의 양을 x라고 할게. 원래 소금물이 200g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 xg을 더 넣어서 새롭게 만든 새롭게 만든 소금물이 6%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이라는 게 소금에다가 물을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원래 있는 소금물 200g에다가 물 xg을 더 넣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소금물의 양은 200 플러스 xg이야. 200이지?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원래 있던 소금물에 있던 소금의 양 1번이랑 2번에 있던 소금의 양을 비교해보면 되겠네. 자, 소금이라고 하는 건 뭐? 100분의 농도, 즉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200. 이 1번에 있던 원래 11%에 있던 소금물의 소금이고, 원래 6%는 100분의 6 곱하기 200 플러스 x잖아. 자, 그럼 둘을 비교하면 돼. 어떻게? 100분의 12 곱하기 200에다가 100분의 6 곱하기 200 플러스 x라고 만든 이 두 개의 소금을 비교하는데, 자, 요거 해가지고 국어 능력이거든. 잘 봐봐. 내가 물을 더 넣어서 새롭게 만든 소금물이 농도가 6% 이하여야 된대.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있는 여기서 xg 더 넣어서 만든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 즉 6%에 있는 소금의 양이 우리가 원래 있던 12%에 있던 소금의 양이랑 비교했을 때 더 새롭게 만든 게 6% 이하가 되려면 원래 있던 소금이 6%에 있는 소금보다 더 작아야 물을 더 새롭게 넣었을 때 얘네가 6% 이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금의 양은 원래 있던 게 6%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적어야 물을 더 넣어서 만드는 게 6%보다 더 적어질 거야. 그래서 얘네가 작거나 같다. 그래서 6%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원래 있는 소금의 양이 더 적어야 물을 더 넣었을 때 6% 이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왼쪽식 오른쪽식에 공통적으로 100이 있지.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100을 날려주고, 양수 100을 곱했으니까 부등반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해줘야 돼. 요거 하면은 12 곱하기 200. 그 다음에 요건 6 곱하기 200 플러스 6x. 자, 요거 부등반 그대로지. 자, 그 다음에 얘 이항을 할 때는 200 자체가 같기 때문에 동류항 계산하듯이 12에서 6을 뺀 다음에 거기 곱하기 200을 처리하는 게 좋아. 이렇게 수 자체가 계속 큰 거를 계산할 때는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빼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계산 실수 자체도 많이 하고 원래 있는 200 자체를 계산해 주는 것보다는 공통인 200을 묶어내서 계산하는 게 편해. 그래서 12에서 6을 빼서 곱하기 200을 하고 거기다 이게 6x보다 작다. 6x보다 작다? 문자가 오른쪽으로 와버렸네. 그냥 푸자. 그래서 6 곱하기 200 이게 6x가 되니까 양변에 6을 나눠서 20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x, 즉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람 수가 200g 이상이야. 그래서 물은 최소 가장 작을 때가 200g, 그리고 200g보다 더 넣으면은 6% 이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유제 7번이야. 유제 7번 역시도 농도, 소금물, 소금 저 세트를 항상 그어 놓으면 돼. 농도, 소금물, 소금이라는 세 세트. 유제 7번은 똑같으니까 뒤쪽에 있는 한 걸음 더를 해보자. 유제 7번은 똑같이 물을 빼는 거니까, 같은 과정에서 물을 빼는 거니까 똑같이 풀면 되고 딱히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 오히려 뒷장에 있는 한 걸음 더에 있는 6번을 풀어볼게. 자, 6번이야. 8%의 소금물과 원래 8% 소금물 300g, 농도가 8%의 소금물 300g과 5%의 소금을 몇 g인지 모르는데, 저 뒤에 보니까 최소 몇 g, 5% 소금물을 최소 몇 g 이상 섞어야 되는지 물어보잖아. 그래서 5%의 소금물을 xg이라고 할게. 자, 58쪽에 한 걸음 더 6번이야. 8%의 소금물 300g과 5% 소금물 5% 소금물을 섞어서 6% 이하, 새롭게 만든 게 6% 이하가 되는데,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5% 소금물을 최소 몇 g 섞어야 되는가? 라는 거 물어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든 소금 세트 하나랑 여기서 만든 소금 세트 하나랑 여기서 만든 소금 세트 하나를 비교해보면 돼. 근데 얘랑 섞어서 만들잖아.
섞어서 만드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더해서 농도는 더한다고 합쳐서 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소금 물끼리는 합치면 뭐 300 플러스 x가 되지. 물론 소금도 합치면은 1번하고 2번이 합쳐져서 6번, 3번 6%의 소금을 즉 3번이랑 비교를 하면 돼. 그러니까 1번의 소금은 전체 뭐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 300 여기 뭐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 x. 근데 두 개를 합쳐서 만드는 거는 6% 이하래. 그러면 6%의 소금물은 100번의 6 곱하기 뭐 300 플러스 x잖아. 그럼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자, 100분의 8 곱하기 300에다가 뭐 100분의 5 곱하기 x에다가 100분의 6 곱하기 뭐 300 플러스 x라는 이 세트에 대해서 원래 첫 번째 있던 소금이랑 두 번째 있던 소금을 합쳐서 세 번째 지금 6%짜리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롭게 만든 게 6% 이거 6%잖아. 근데 6%보다 농도가 더 옅어야 된대. 그러면 원래 있던 소금의 양이 6%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적어야 물을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6%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원래 있는 소금의 양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풀면 돼. 자, 그리고 100 자체가 많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100을 없애준 다음에 계산하는 건 편해. 그래서 뭐 8 곱하기 300, 그 다음에 뭐 5x 그리고 뭐 6 곱하기 300 플러스 6x.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x고 이항하면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300이네. 그래서 요거 날려주면 x는 뭐 600보다 작거나 같네. 그래서 x가 부동호 방향 바뀌지? x가 6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즉 소금 뭐 넣을 수 있는 5%에 있는 소금물의 양은 최소 600g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거리 속력 시간과 소금물과 농도에 대한 식을 쭉 한번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할게.